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국은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환호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 편이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중러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진영이 러시아 제재에 나섰을 때 그런 러시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에 선 것은 결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미국이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두 개에 걸친 전선을 동시에 이끌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당연히 대만은 긴장을 했습니다. 대만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군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온 반면에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격하면 방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혹시 하는 마음을 대만은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그러니까 1, 2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 우크라이나군이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군하고 맞붙어가지고 의외의 정가를 올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국토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만인들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격을 해왔을 때 더욱 큰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대만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훨씬 강력한 러시아군을 향한 이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방어는 대만의 비대칭 전력과 예비군의 힘에 관한 교훈을 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추고정 대만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동이 쉽고 조작하기 쉬운 무기들을 활용한 비대칭 전투로 어떻게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군사적 열세도 우크라이나가 독특한 국내 전장 상황과 비대칭 전투 능력을 활용해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대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의 공격에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중국의 공격에 대항할 것인지 전략까지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투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확장을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방부의 마라 칼린 차관보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례다 그러면서 대만이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시카 루이스 차관보도 우크라이나 위기가 비대칭 전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재래식 무기보다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해상 규례, 해안 방어 및 순항 미사일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미국이 공급한 제블린하고 스팅어를 포함한 휴대용 또는 견착용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이 이 러시아의 장갑차와 헬리콥터 등을 파괴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무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대만의 경우에 바다와 공중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 전략 무기 확충에 힘을 쏘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만은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M109A6 팔라딘 자주포 같은 신형 무기를 대거 수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어 무기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비대칭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비대칭 무기들을 해안을 따라 배치함으로써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또 공중 목표물이 대만 또는 부속된 섬에 상륙하는 것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온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목표를 직접 타격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대만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에서 숭펑 같은 경우는 대만의 대표적인 방어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숭펑2이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0km에 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샨사땡 같은 중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숭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유사시에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100여 개의 집속탄 탄두를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이 중국 동남부 연안의 비행장 활주로를 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완진탄 역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탱크와 헬기 등의 큰 타격을 안기고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FIM-92 스팅어 미사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국방연구소의 수주윤 연구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은 대만에 18차례 정도 무기를 판매했는데 이 중에 16차례가 비대칭 전력 확보에 집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 무기들이 대만에게 엄청난 방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당인 민진당의 왕팅유 의원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 이 대만이 비대칭 전력의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대만을 완전히 고슴도치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은 이 잠재적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비대칭 전력 확보와 동시에 대만 자체 생산 품목인 미사일의 확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간 미사일 생산 능력을 207대에서 497대로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대만 정부는 분명히 제블린과 스팅어를 더 많이 사들일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한 후에 시가전을 펼칠 때 최대의 난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대만 해군사관학교 교관 출신인 군사전문가 루리 씨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대만군 간의 잠재적 전투에 대한 피로 얼룩진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절박한 항전은 중국과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만인만이 대만을 구할 수 있음을 대만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 전술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만이 구성하는 것은 이런 비대칭 전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매복 기습 공격, 또 게릴라전 이런 것들을 통한 저항, 이런 이제 비대칭 전투 능력 증강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시의 물류 동원, 또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역점을 둘 전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고 대만 당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동영상을 통한 항전 동료는 대만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군 입대는 전투 태세를 갖춘 예비 전력 유지의 중요성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만에서 중국의 침공에 관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대만은 예비군 전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19일 예비군 훈련 현장을 찾아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국제적 지원과 지원 외에도 또 국민적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조국을 지키는 일에 대한 단합과 책임감을 더욱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4개월인 의무병들의 복무기간 중에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것과 아울러서
의무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만이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면 대만은 현재의 모병제 중심에서 징병제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인들에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불타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 대만 국제전략학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인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2%가 중국이 침공하면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12월 28일 대만 올간지가 실시한 조사에서 40.3%가 참전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약 1.7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만인들은 또 현행 4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 70%가 찬성을 했고 기존 5일에서 14일로 늘린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70.4%가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만인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왕궁이 중국 문화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인의 이런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하고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지 않은 미국을 보면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벌어져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공감대가 대만인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과의 전면전 시에 미국의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은 47.3%, 긍정적 견해가 42.7%였습니다. 2020년 10월 조사에서는 당시 55.1%가 미국의 파병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것에 비하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셈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대만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준 반면에 중국에게는 사실상 암초를 만난 것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135km의 대만 해협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로 그런 중국의 공격을 미군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죠. 이런 점에서 이 대만의 총 병력이 20만 명인데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만은 중국이 쉽게 대만 공격을 상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서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째, 인구와 주요 생산시설이 밀집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중국 주요 대도시들. 예를 들면 경제투구 선전 620km 떨어져 있고요. 경제수도 상하이 660km입니다. 중국 해군 동해함대와 북해함대 기지가 있는 닝보 530km입니다. 칭다오 1200km, 수도 베이징 1700km. 이런 도시 등이 대만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도시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중국의 모든 정치 경제가 사실상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치명적인 건 대만 미사일 사정권 안에 세계 최대의 산샤댐 1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들어갑니다. 만약 샨사댐이 무너지면 장강 하류의 우한이라든지 난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장강 유역의 곡창지대는 모조리 수몰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감히 대만을 넘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인들에게 국토 수호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의 대만 정복 야욕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